네, 안녕하세요. 영화 재밌게 보셨죠? 네. 네, 뵙고 싶으셨을 텐데요. 감독님 뜨거운 박수 맞아주세요. 김정은 감독님 모시겠습니다. 네, 지금 막 영화를 보신 그 따끈한 그런 기분을 갖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을 느끼실 텐데요. 지금 1시간 정도에 걸쳐서 김정은 감독님과 함께 저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. 여쭤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주가 이 영화의 개봉일이고요. 네, 먼저 인사 말씀해 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좀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비공식 작전 감독한 김병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8월 2일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죠. 개봉을 맞아 이종진 평론가님과 이 귀중한 시간을 갖게 돼서 설레고 두렵고 재밌습니다. 네, 사실 매년 그 여름마다 이제 한국 영화 큰 작품들이 서로 격돌을 하는 것이 이제 한 해를 기다리는 굉장히 큰 재미 중에 하나인 그런 시즌이 될 텐데요. 올해는 더군다나 그 양상이 굉장히 격심한 것 같습니다. 다음 주에 또 큰 작품, 이 영화를 포함해서 작품이 또 있기도 하고 이번 주에도 있고 또 다다음 주에도 있고요. 이런 어떤 여름의 가장 중요한 시즌 한복판에서 개봉하시게 됐는데 더군다나 또 터널로 700만 명이 넘는 그런 관객을 동원하신 이후에 7년 만에 지금 그 영화를 돌아오시는 거잖아요. 어떤 기분이신지? 네, 2016년에 터널이라는 작품을 하고 지금 말씀대로 7년 그 사이에 저는 이제 킹덤 1, 그리고 2 일부를 아신전을 하고 나름 계속 쉬지 않고 해왔다 생각했는데요. 저희가 2주 전쯤에 언론 배급 시사라는 것을 하고 그러니까 비교적 빨리 좀 대중에 공개를 했는데 지난 2주가 저한테는 한 3달이 된 것 같고요. 영화를 지금 작품으로 보면 7번째인데 이렇게 긴장되고 기대되고 두렵기도 해요. 되게 상당히 복합적인 이러한 감정이 동시에 몰려왔던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사실 데뷔작 만들 때서 데뷔작을 내놨을 때도 정말 떨릴 것 같고요. 또 감독님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끝까지 간다라는 또 뛰어난 영화를 내놓으셨을 때도 그러셨을 것 같고 또 터널이라는 최고의 흥행작 또 킹덤도 큰 넷플릭스에서 성과를 받으셨잖아요. 근데 이 영화가 유달리 더 떨리거나 더 부담스럽게 느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? 일단 데뷔작 때는 제가 너무 겁이 없었던 것 같고요. 아마 그 겁 없이 만든 작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겁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고 나니까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끝까지 간다는 그때도 제가 그것까지 안 되면 제가 다음 기회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름 비장민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떨림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아마 사이즈가 적당하고 막 그랬던 것 같지 않나라고 생각 들고 터널 때는 또 좋은 배우 물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때 어떠한 시대적인 느낌이라든가 꼭 이 시대에 해야 할 영화라는 그 생각 영화 이외에도 그러한 생각에 그러한 것들이 떨림을 좀 감싸줬던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OTT는 극장에서 이렇게 신랄하고 날카롭고 무서운 관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는 너무나 좋은 매체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때 그 무서운 관계를 이제 7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신 건데 더 무서워져서 오신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이제 영화들을 쭉 보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저도 어떨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다 하고 보시지 않겠나요? 근데 저는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게 감독님의 특기이다시피 한 그 연속적인 서스펜스를 즐기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컸었고요. 저한테는 더 큰 재미가 사실은 그 영화의 유머를 즐기는 거였습니다. 생각보다 유머의 뭐 순도와 타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서 저한테는 무척이나 즐겁게 봤고요. 감독님께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. 여태까지 많은 영화들을 만드셨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외국에서 영화를 만드신 거 처음이시죠? 네, 해외 촬영은 처음입니다. 모로코에서 만드셨다고? 주 촬영지 물론 여러분이 보셨던 베이루트라는 공간은 모로코에서 세계 세 도시에서 찍었습니다. 총 70회 한 5개월 정도 찍었습니다.
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. 한국에서 찍는 것도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더군다나 영화에서 이제 헤이스라는 그 인물이 나오는 것도 스위스가 극중에서 설정인데 실제로 또 이탈리아에서 찍으셨다고. 네, 맞습니다. 네. 사실 이제 이런 거 약간 속임수 물론 이제 모로코 같은 공간, 베이루트 같은 그런 레바논의 공간을 관객을 눈속임할 수는 없습니다. 많은 경우에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좀 바꿔서 그냥 외국에 간 것처럼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이 영화는 실제로 다 그렇게 찍기도 하셨고 이런 프로덕션 과정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? 네, 평론가님 말씀대로 어저께 저희가 또 지휘를 한번 했었는데 장항준 감독이랑 했었는데 장항준 감독님 성격상 첫 마디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극중 스위스 저희가 이탈리아에서 찍은 거를 가지고 왜 굳이 거기까지 갔니? 야, 나 같으면 저기 절대 안 가. 네, 그분의 성향을 아시잖아요. 그래서 그러네. 근데 그거를 할 때 물론 저희가 뭔가를 선택할 때 가성비라는 것을 따질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가장 그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가성비보다 더 우수하다고 오히려 그게 더 가성비 있지 않을까 가장 그런 저희에게 낯설고 그 장소 자체가 주는 어떤 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그 스위스, 이탈리아 그 집은 루키노 비스콘티 어렸을 외조부 집으로 어렸을 때 거기서 살았던 겁니다. 실제로 그 어렸을 때 살았던 외조부 집인데 지금은 큰 전시장이 돼서 있습니다. 이탈리아 대거장 감독님 엄청 부자하셨더라고요. 네. 그거를 거기를 섭외해서 찍었고요. 또한 좀 외국에서 찍는다라는 것 자체는 한국에서 찍는다는 것도 매일매일 일어나서 현장 가는 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게 한 두세 배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관객들 입장에서는 영화가 뭐라고 그럴까요? 공간적으로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찍혔다는 느낌들이 있고요. 그런데다가 이제 이 두 인물의 어떤 활극과도 같은 그런 모험담을 보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. 배우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. 사실은 저는 하정우 씨 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하정우 씨가 다른 쪽으로도 아주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정말 훌륭한 코미디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이전에도 많이 증명을 했겠습니다만 그걸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던데 일단 가장 궁금한 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. 초반에 이제 삐져서 이러는 거 나오는데 이게 본인이 한 건가요? 아니면 각본에 있었던 건가요? 흥은 기문으로 째려본다 이랬을 거예요. 근데 하배우님이 그냥 혼자 하고 되게 쑥스러워하셨어요. 이거 조금 좀 쑥스러운데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쑥스러웠어요. 초반에 배우를 좀 지켜드려야 되나? 그랬는데 그거를 1차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지금 들으셨던 것보다 레벨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. 일부러 세게는 안 했었죠. 작게 녹음됐는데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 관객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갖고 이거다. 한번 웃을 때 이거를 최대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서 소리를 한 3배 정도 크게 했습니다. 야, 레버리지를 하셨군요. 네.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정우 씨가 이 영화에서 가장 의외이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한국 그 관객들이 이런 유사한 그런 것으로 보이는 설정의 영화들을 좀 봤지 않습니까? 그 상황에서 이 캐릭터의 변별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전에 하정우 씨가 또 수리남이라는 영화를 또 거기 물론 OTT 있지만 합력한 적이 있었죠. 근데 영화를 보면 사실 연기가 확연히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게 이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귀엽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배우랑 어떤 사전에 이야기를 해보신 게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 배우의 온전한 캐릭터 해석인 건지요? 이 작품을 내서 쓰고 그리고 배우님하고 얘기를 할 때 가장 걸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. 이야기 자체가 저희가 어찌 보면 무거울 수 있잖아요. 네. 어찌 보면 무거운 소재이고 주제이고 한 사람이 갇혀 있는데 여기서 웃겨도 되나? 이게 저희들의 숙제이자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장점이다도 생각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너무 희화시켰을 시에 인물이 한 사람은 고통받고 있는데 이렇게 판수라는 인물을 만나서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? 관객이 웃으면서도 죄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건 사실인데요. 그러면서 그 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제가 그거는 터널을 통해서 하배우를
봤던 것 같아요. 그 안에서 어둠에서 무한 낙관 긍정으로서 돌파해 나가고 앞에 그 앞 터널을 혹시 반추해 보면 앞에 어떤 여성이 돌아가시잖아요. 그 이후에도 잠시 자제해 있다가 또 유머러스한 면이 또 나오거든요. 그때도 고민이 됐던 지점인데 그거보다 지금은 더 진화되고 승화됐다고 생각되는데 하배우 저희가 했던 어떤 톤도 있었지만 배우님이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배우 자체의 캐릭터가 이거를 몇 단계 올려놨다고 생각됩니다. 사실은 뭐 터널에서도 그렇지만 이 영화에서도 이 인물이 이렇게 유머러스하고 또 낙천적인 인물이 아니라면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것이 사실 캐릭터 해석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겠다는 그런 추측도 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주지훈 씨한테 관련된 것들도 여쭤보게 되는데요. 하정우 씨하고는 이전에 터널에서 하시고 이제 이 영화에 다시 하시게 됐고요. 사실은 이제 하정우 씨가 어떤 특정 감독님과 이렇게 같이 연기를 하고 나서 그것이 본인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음 그 감독이 콜을 하면 무조건 달려가는 타입인 것처럼 저한테 보이거든요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윤용빈 감독도 그랬던 것 같고요. 또 그 다음에 PMC 감독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. 감독님 경우도 그러셨나요? 어떻게 이제 처음 시나리오를 주고 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막 튕긴다거나 뭐 그러지 않으셨나요? 제가 이 작품을 보시다시피 뭐 어떤 분은 어디에 좀 돈이 많이 들었을까라고 의문을 갖고 계신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네. 좀 규모면이나 그리고 외국이라서 낯선 곳에서 찍어야 하고 제 입장에서 처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 스스로도 이 작품을 할까 또 시나리오를 고치기 시작하면 몇 년을 최소한 1, 2년을 고쳐야 되는데 열심히 했는데 투자가 안 되면 어쩌지? 캐스팅하고 관련돼 있겠죠. 특히 한국 구조에서는 그랬을 때 슬쩍 제가 한다고 결정하기 전에 하 배우님한테 모니터링을 요청했어요. 사악하죠. 캐스팅 차원은 아니고 제가 안 까여도 되니까. 그랬을 때 근데 하 배우님이 그때 본 작품 크랭크인 직전에 제가 드려서 읽어볼 시간은 없다고 하면서 3일 만에 전화 오신 게 이 워딩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. 감독님 솔직히 못 읽었습니다. 근데 촌스럽게 저희끼리 뭐 읽고 하나요? 터널 때 우리가 한번 극복했지 않습니까? 같이 만들었는데 만약에 재밌었을 거로 추정되고 시나리오가 재미없다면 같이 극복해내줘라고 했을 때 저도 울컥하더라고요. 그렇게 믿음을 한 작품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줬던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성원 하실 때 상남자네 하남자가 있는 거예요. 조지훈 씨에 관한 질문도 드리게 됩니다. 조지훈 씨하고도 감독님이 인연이 있으시죠. 킹덤에서 또 같이 하셨고 또 이제 또 이 두 배우는 또 신과 함께해서 같이 또 콤비였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게 보면 각각 다 서로를 굉장히 잘하는 상황에서 이 영화의 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영화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서로 간의 어떤 이 콤비가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일단 조지훈 씨에 대해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저 옷을 누가 입힌 건가요? 특히 그 노란색 체크무늬 바지. 최종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. 좀 세게 가야 한다는 건 공통적인 아이디어였어요. 주배우라는 캐릭터가 이 판수라는 캐릭터가 중동에서 주눅 든 게 아니라 어쩌라고 난 도드라질 거야라고 하는 캐릭터라고 그럼으로써 그들과 어울린다라는 설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선택하라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. 근데 주지훈 배우님이 모델 출신이지 않습니까?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의상실장님이 제안을 했을 때 그렇게 패셔너블한 걸 일반인은 감히 소화를 못해. 옆에 그런 옷 입고 나오면 피하고 싶잖아요. 그러한 옷을 조금 그보다 수위를 낮은 거를 드렸는데 주배우님 말이 저는 감독님 모델이에요. 웬만한 거 입으면 다 어울립니다. 더 세게 가세요라고.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안 들었으면 그 옷을 손을 못 댔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아이디어에 맞춰서 의상실장님이 구해 오셨고 같이 이렇게 픽했던 것 같아요. 주지훈 씨가 가장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주셨죠. 저는 사실 오늘 몇 년 만에 감독님 만나서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서 오늘 이렇게 모처럼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요. 넥타이를 메면서도 이게 너무 튀지 않나 이러면서 굉장히 10번을 고민하고 있거든요. 지금 지극히 평범한 차림인데 조지훈 씨 같은 분은 정말 다른 분들이다라는 생각들을 정말로 하게 되고요.